여러분, 드디어 부자가 될 기회가 다시 오고 있습니다. 제가 2016년에 첫 투자를 시작하면서 5년 만에 순자산 20억을 만들었는데 그때랑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비슷해요. 이 기회를 잘 잡으면 여러분들도 꿈에 그리던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2020년, 21년 부동산, 코인, 주식 다 오르는데 내 월급은 제자리고 나만 바보 된 기분, 벼락거지 된 기분 느끼셨죠? 나는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에 갔고 취직했고 성실하게 회사 다녔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월 처음 번다, 몇십억을 벌었다. 굉장히 허탈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22년부터 투자 시장에 하락장이 왔죠. 그래서 아마 그때 기분을 많이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를 떠올려 보세요. 내가 아파트 하나 사둘 걸, 미국 주식 할 걸, 비트코인 사둘 걸 했었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관심 없을 때 그때가 정말 기회예요. 제 경험상 대중이랑 딱 반대로 움직이면 부자가 되더라고요. 제가 투자하고 5년 만에 순자산 20억 달성하고 남들이 좋다고 말하는 교사를 그만뒀는데요. 평범하고 경제에 대해서 1도 몰랐어요. 그런 제가 어떤 계기로 투자를 시작했는지 알려드릴게요. 앞으로 딱 5분만 집중해서 보시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20억 만들 수 있어요. 원래 서울대 수석 입학한 사람 천재들은 다른 사람한테 수학 못 가르쳐요. 그 평범한 사람의 뇌구조를 이해 못 하거든요. 자기는 원래 천재니까. 그래서 워런 버핏 등 투자의 대가, 또 몇십억 슈퍼개미 그런 분들처럼 우리는 못해요. 그분들하고 우리의 그 뇌구조, 이해력, 참을성, 상황 그 모든 게 다르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무리 좋은 거를 알려줘도 저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상태였어요. 경제에 대해서 몰랐고 돈도 없었고,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훨씬 현실적으로 다가갈 거예요. 저 정도는 나도 하겠는데? 그런 거죠. 이렇게 좀 만만하고 나도 해볼만 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야 사람이 시도라는 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희망을 가져보세요. 안녕하세요. 국내 최초로 부동산, 미국 주식, 국내 주식 전부 다룬 부의 삼각형 베스트셀러 작가 그릿입니다. 제가 세상에 대한 현실을 깨닫고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투자를 시작했는데요. 그것도 투자금 딱 5천만 원으로 시작을 했어요. 이걸로 순자산 20억 만들고 이제 교사를 그만뒀습니다. 경제에 대해 1도 모르던 제가 투자를 결심한 계기가 있었어요. 사람이 살면서 어느 정도 충격을 받아야 행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겪었던 3가지 경험 한번 들어보세요. 아마 여러분들도 저랑 비슷한 감정 느꼈을 거예요. 그 감정을 좀 꺼내서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20억 모았던 그 과정을 자세하게 시리즈물로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들도 20억 모을 수 있도록이요. 일단 제 그 배경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아빠가 7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엄마가 일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먹고 살만은 했는데 제가 하고 싶은 걸 찾아야겠다, 그런 생각은 못했어요. 왜냐면 뭔가 배우려면 돈이 들잖아요. 학원에 다녀야 되고. 근데 그 돈을 쓴다고 해서 내가 좋아하는 거를 찾을 수 있다, 그런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가성비 좋게 제가 할 수 있었던 거는 공부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적당히 공부해서 안정적인 직업을 갖자, 그래서 엄마 부담을 덜어드리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제가 그냥 오지랖이 넓어서 어릴 때부터 친구들한테 수학을 가르쳐 주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공부 그 진로들 중에서도 교사가 되기로 한 거죠. 다양한 경험을 한 것도 없이 그냥 사범대에 갔고 임용고시 합격을 한 거예요. 다들 아시겠지만 임용고시 경쟁률이 진짜 높거든요. 수학 좀 한다는 애들, 그러니까 전교에서 놀던 애들이 다 그 수학교육과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1년에 100명, 200명 뽑으니까
힘들죠.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한 1년 정도를 도서관에 처박혀서 하루에 10시간씩 공부를 했어요. 그때까지 저는 좀 세상을 모르고 순진했기 때문에 공부는 정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를 그 임용고시 공부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선배 중 한 명이 그 아빠 백으로 사립학교에 딱 채용이 되더라고요. 제가 믿고 있던 그 세상에 대한 믿음? 그게 좀 흔들리던 순간이었어요.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그때 제가 그냥 하던 대로 공부했죠. 집에서 계속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것도 좀 어렵고, 제가 과외하고 수학 강사 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임용고시 합격을 했거든요. 그때 되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기분? 그게 아직도 되게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요. 어떤 희망을 가졌냐면, 나 이제 중산층으로 살 수 있나? 그런 희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첫 월급을 받고 또 그 희망이 좀 사라지게 됩니다. 왜 그랬냐면은 세금을 다 떼니까 월급이 170인 거예요. 네, 좀 너무하지 않나요, 정말? 그래서 요즘에는 공무원 경쟁률이 좀 낮다고 하더라고요. 낮아졌다고. 그 당시에 저는 이제 교사가 되면 뭐 좋은 차도 뽑고 백화점 가서 신상 옷도 사 입고 엄마한테 효도도 하고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상상을 했었어요. 근데 뭐 월급 170으로 뭘 해요? 제가 생각했던 거랑 참 달랐던 거죠. 그렇지만 또 저는 현실에 적응을 해서 다시 살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부장님이나 동료 그 좀 경력이 많으신 선생님들 한 50대 되니까 월급이 500 정도 되더라고요. 그때 되면. 그래서 아유, 그때 되면 나도 뭐 500 받겠지, 이렇게 좀 위안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이제 어떤 충격? 투자해야겠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그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결혼이에요. 제가 이제 임용고시 합격하고 한 1년 만에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남편도 사회초년생이었어요. 그때 저희가 27, 29이었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제 모아놓은 돈이 없었죠. 그리고 집에서 또 도와줄 형편도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때 결혼을 이제 시작할 때 어떻게 했냐면 아파트 17평을 구했거든요. 네, 17평 아파트 그 전세금이 5천이었는데 그거를 저희는 다 대출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5천이죠, 벌써. 그리고 이제 자동차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닝 그 중고차를 샀어요. 네, 이렇게 결혼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당시 저희 그 둘 다 사회 초년생이라 월급이 한 500 정도였거든요. 네, 이런 상태로 이제 결혼 생활을 시작을 했고, 좀 막막했죠. 약간 이 500만 원 가지고 내가 뭐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긴 했지만 아시잖아요. 또 사람은 금방 잊어버리고 또 신혼 때는 노느라 깊이 있게는 막 생각을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엄청 그 깊이 있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임용 발령 동기 선생님의 결혼이었어요. 그분이 이제 저 결혼하고 한 몇 달 있다가 결혼을 했는데 그분은 그 집에서 도와주더라고요, 결혼을.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차이가 났냐면 그때 그분은 이제 32평 아파트를 딱 구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세금이 1억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자동차 그랜저를 딱 타시더라고요. 월급은 저랑 비슷했어요. 왜냐면 그분도 이제 그 공무원 부부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비슷했는데 어쨌든 이거를 제가 이제 딱 계산을 해봤더니 한 1억 4천에 차이가 나더라고요. 결혼 딱 시작하면서부터. 저는 좀 이게 굉장히 충격이었던 게 뭐냐면, 앞에서도 제가 말을 했지만 그래도 공부는 이 세상에서 되게 정직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분이나 저나 공부는 똑같은 거잖아요. 같이 이걸 합격을 해서 교사가 됐기 때문에 공부 실력은 비슷한 거죠. 그런데 결혼하면서 딱 이 자산이 1억 4천이 차이가 난 거, 이거는 제 노력으로 바꿀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분은 그 부모님이 도와주신 거니까. 그래서 이때 진짜 많은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이제 계산을 해봤어요, 제가. 이때. 그러면 1억 4천이 차이가 난다. 내가 이거 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그때 월급이 500이었으니까. 아무리 열심히 모아야 250이잖아요. 그거가 이제 1년이면. 네. 3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1억 4천 하려면 5년은 있어야 되죠. 네, 5년. 5년이라는 시간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5년 동안 그렇게
안 쓰고 막 안 먹고 놀지도 않고 해서 1억 4천 모은다고 해봐요? 그분은 놀겠어요? 그분도 뭔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차이는 월급만으로, 예적금만으로는 이 차이를 절대 뒤집을 수가 없어요.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 생각은 이제 내 집 1억 4천을 어떻게 메꿀 것이냐에 대한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는 내 집 마련에 대한 생각을 또 해봤어요. 그때 이제 제가 사고 싶었던 집이 한 6억 정도 했거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또 1년에 3천씩 모아서 6억 집 살려면은 내 돈이 3억은 있어야겠죠. 반은 대출 받는다고 해도. 그러면 이 3억을 모으는데 1년에 3천이니까 10년 걸리죠. 이렇게 딱 계산이 나오니까 네, 제가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이렇게 계산이 빨리빨리 되더라고요. 왜냐면 내 인생만 그냥 뭐 어쩔 수 없지 이러면은 모르는데, 우리가 이제 애를 낳을 건데 아기를 생각하면은 너무 이게 계산이, 제가 그렇게 계산을 잘하는지 몰랐어요. 애를 생각하니까 이 동기부여가 막 되는 거예요.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이며 어디에서 키울 것이며, 제가 170 받으면서 계속 일하면서 애 키우고 50대 되면 월급 500 그거 바라보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한다? 별로 저는 그렇게 희망이 없었어요. 너무 막 까마득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는 게 사실은 우리 평범한 월급쟁이들의 그 인생인데, 뭔가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황을 바꾸려면 내 월급 갖고는 안 된다. 예적금에서도 안 된다. 무조건 다르게 해야 된다. 그 생각을 하면서 책을 막 읽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부자들은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지? 그러면 그런 생각을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했던 거죠. 제가 아마 인생을 살면서 이런 좀 돈에 대해 슬픈 경험, 뭐 서름, 상대적 박탈감 이런 거는 아마 조금씩 누적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뭐 그 전에 그 임용고시 합격했을 때 뭐 여러 가지 있었지만, 이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정말 크게 깨달았고 정신이 번쩍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정신 차리고 투자를 해야겠다, 앞으로는 다르게 살아야겠다 생각을 했던 3가지 경험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저랑 비슷한 경험, 생각, 감정 느꼈을 거예요.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 결혼했을 때 약간 후회도 했어요. 아니, 나도 경제적으로 좀 여유로운 사람을 만났어야 되는데 내가 진짜 너무 순진했다. 내가 너무 사람만 봤구나. 막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그런데 뭐 이미 결혼했잖아요. 그리고 뭐 나는 내가 우리 집을 선택한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태어났더니 이미 흙수저인데 뭐 어떡하겠어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후회하고 한탄하고 막 원망한다고 해도 달라질 게 없으니까 그런 생각이 틈틈이 들었지만, 사람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그거를 막 이제 잊어버리려고, 생각 안 하려고 노력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집중을 했어요. 그럼 내가 이 상황을 바꾸려면 내가 뭘 할 수 있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어떤 거에 집중을 했고 어떤 생각,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어떻게 20억을 만들었고 교사를 그만뒀고 내가 원하는 집에서 살면서 아이들에게도 이 풍요로움을 줄 수 있었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다루려고 합니다. 그동안 그 부의 삼각형 책을 또 출간하고 뭐 이것저것 하느라 좀 유튜브 영상 업로드가 뜸했는데요. 이제 좀 규칙적으로 다시 꾸준히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를 알게 된 모든 분들이 조금이라도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대대로 정말 부자 가문, 우리 아이들이 대대로 부자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돕고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